17세기 말 조선왕조는 민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가 망하며 계룡산에서 새 나라가 세워진다는 예언이 유행하게 됩니다.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67년 후 최초로 계룡산과 가까운 공간의 행정수도가 구상되었으며 약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계획되었습니다. 이곳은 전의와 영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영기는 757년 한화 정책으로, 전의는 고려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와 청주 사이에 위치한 작은 현이었습니다. 이곳은 1000년 동안 청주의 속현으로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전의를 통치하던 공간은 읍내리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들어서면서 전의역이 신설되었고, 고을의 행정기관이었던 관아와 객사 건물은 전의초등학교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영기를 통치하던 공간은 영길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산을 주산으로 하는 마을이며 영기양교가 남아있습니다. 관아와 객사는 공립으로 바뀐 연남초등학교로 사용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역은 조치원에 들어섰고 청주의 관문 역할을 하며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곳은 잊히게 되었습니다. 조치원은 대전과 같은 이유로 도시가 형성되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선의 시작점으로 조치원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호남선은 대전으로 이동했고, 조치원은 교통의 결절로서의 대도시 대신 경부선의 거점이 되며 중소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1914년 전의가 영기에 흡수되었고 군청은 조치원에 조성되었습니다. 조치원의 도심은 중소도시의 규모로 성장했으나 조천 건너편은 청주의 영역이었고 중심지가 행정구역 외곽에 있었기에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상 최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과거와는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계룡산 남쪽 신도 안에 새로운 도읍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륜이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태조는 북악산 남쪽 한양에 새로운 도읍을 건설합니다. 세종 시기의 도성의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물로의 위치와 형태를 바꾸면서 논란을 잠재웠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도성의 입지 자체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궁궐에 배치를 놓고 설전을 했다는 야사가 퍼지게 된 것이 이 시기로 추정됩니다. 광해군이 경복궁 대신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는 인경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두 차례의 호란이 발생한 이후 정갑록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가 1872년쯤 멸망한 뒤 큰 난이 일어날 것이니 10개의 지역으로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후 정씨가 나타나 계룡산에 천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왕조는 정갑록을 금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조선왕조는 멸망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은 불과 40km의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도시가 되면서 계룡산 일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을 방어에 최적화된 도시로 계획했습니다. 정부 청사를 관악산 남쪽에 새로 조성하고 교량과 아파트 등을 군사작전과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였고 1977년 공주 일대에 새로운 수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의 행정도시는 50만에서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로 계획했습니다. 장군면 일대가 행정중심이 되며 동쪽과 서쪽에 각각 주거 기능을 가진 택지로 조성했는데 공주의 중심시가지와도 연계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12.6 사태가 발생하자 흐지부지 중단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이 과밀화되자 국가기관을 계룡산 주변에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군의 3군 통합지휘 체계를 구상하였고 6해공 3군의 본부를 계룡산 남쪽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대전의 둔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정부 대전청사를 조성했습니다. 둔산 신도시는 이후 행정기관 이전 신도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기관을 지방에 분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 신행정수도로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중심이 되며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혁신도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자족하는 기업도시로 구성된 체계를 계획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음성진천, 천안, 영기공주, 공주논산이 후보지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영기공주가 결정되면서 신도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도시가 선정되자 공주시 장군면과 청주시 북악면이 편입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도시로 구성된 동지역과 배후지역을 의미합니다. 공모를 통해 도시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소리아 이마타의 선형도시를 원형으로 변형한 형태였습니다. 대중교통 라인이 간선축을 구성하고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을 배치하며 배후 공간에 주택을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원래 이 개념은 교통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교통유발이 높아지며 혼잡해지고 통행거리가 길어지며 같은 도시라는 동질감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당선작은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의 다른 밀도를 조정하며 계획했고 단위 필지의 폭과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차등 조정하면서 연계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서 단순히 환상형 도시라는 외형만 유지하고 모두 변경되었기에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형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결절지까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BRT로부터 차등적인 밀도가 아닌 전 지역이 비슷한 밀도이기에 지구 중심은 제각각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거 공간 또한 모두 슈퍼블록으로 형성된 대단지 아파트이므로 실질적으로 보행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스케일로 구성되었기에 단순히 선형으로만 구성된 간선 대중교통은 보행 연계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불편했고 순환형 대중교통 체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모두 자동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목적지는 전부 밀도가 높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전 구간 곳곳이 교통체증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골격을 구축하며 단계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구획을 나누어 한꺼번에 개발한 방식 또한 혼란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충청권의 새로운 도시가 되었으나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는 기존의 도시들과 협력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전, 청주, 공주의 인구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대전과 가장 인접하고 두 도시 모두 국가정책에 의해 형성된 도시이므로 기능을 보완하며 큰 이견 없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도시였던 청주와 공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편 새롭게 조성된 도시의 인프라를 빼앗긴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와 청주, 대전은 각각 정체성이 확실한 도시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서로 연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세종시에 조성된 행복도시는 단순히 국가의 기관을 입주하는 것이 아닌 인근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면서 받아들이고 시민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출발한 세종시의 모습은 일관되지 못하고 시기에 따라 흔들리는 지역의 정책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현대 도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해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고 각각의 계획이 통합되며 연계하는 것, 세종의 미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